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곳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결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시집살이 사연 등을 검색하다 찾게 되었어요. 사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네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의 사연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분노했던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희 조부모님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평안남도가 고향이신 이북 출신의 실향민이십니다. 6.25가 터지고 인민군 징병을 피하기 위해 밑으로 피난을 하신 조부모님께서는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 대신 남한의 터를 잡게 되셨죠.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없이 지냈지만 저희 조부모님은 서로를 제외하고는 친지 하나 없었기에 더욱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노력은 하셨지만 형편이 피지 않았던 탓에 늦둥이의 외동 아들이었던 저희 아빠는 어린 나이부터 공병을 줍고 일을 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 머리도 명석하셨다고 하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던 이유로 학업을 제대로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도 공장 일을 하면 배는 골지 않아도 되었기에 아빠는 공부를 포기한 것에 만족을 하셨다고 해요. 그토록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아빠는 험한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서른이 가까워질 때까지 일 한 번 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탓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아빠였지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엄마를 본 순간 그 다짐은 깨지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외할머니께서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아빠와 많은 공감대를 쌓을 수 있었고 비슷한 성장 환경 덕분에 두 분은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위대한 사랑 앞에서 현실의 어려움은 별것이 아니었는지 두 분은 서로를 믿고 어려운 현실을 같이 이겨내시기로 약속을 하시며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으로 겨우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두 분의 결혼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결실을 맺으신 두 분은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고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불안한 미래는 항상 두 분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곧 태어날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길 원하셨고 매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엄마가 해주신 떡볶이를 드시다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습니다. 솜씨 좋던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떡볶이와 함께 다른 것들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아빠는 곧장 실행에 옮기셨다고 해요. 작은 리어카 포장마차를 구해 장사를 시작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처럼 길거리 장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근처에서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자릿세를 받아갔고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이 와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거기다 공무원들 단속이 나오면 애써 만들어 놓은 떡볶이와 음식들을 모두 버린 채 급히 도망가야 했고요.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장사를 하는 탓에 단골들도 없어 벌이도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칼을 빼어든 탓에 무라도 썰어야 했던 아빠는 자리를 잡고 장사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끼어 있는 건널목을 발견하셨죠. 그렇게 목이 좋은 곳에 왜 점포 하나 없이 비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빠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하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분식 장사를 시작했으니 장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장사로 인해 아빠 혼자서는 손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공장 일을 계속하시던 엄마마저 떡볶이 파는 일에 합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볶이집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닐 때까지 쭉 떡볶이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그 일을 자신들의 천직으로 생각하셨고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가롭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판을 저어가며 판매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본 부모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시고 손님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 한다며 기성품 하나 쓰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재료들을 구해 직접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직접 하셨죠.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해오신 부모님은 학생들이 주 고객인 탓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매일을 일을 나가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으셨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학생의 본분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낡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데려가 떡볶이를 사주기도 하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도와드리며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시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던 부모님은 다행히 그런 오랜 노력 덕분인지 노점을 접고 근처에 정식 매장을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게를 얻으며 기뻐하셨던 부모님은 그 후로 더더욱 열심히 하시며 떡볶이 하나에도 정성을 담으셨어요. 단골 손님들 역시 저희 부모님의 정성을 알아주셨고 부모님의 떡볶이 가게는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며 다른 지역에서도 먹으러 올 정도의 유명한 맛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벌이도 좋아지셨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까지 생길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공부해온 덕분에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는 비싼 등록금의 서울 사립대보다 집 근처의 국립대를 지원하며 이후 고향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서 좋았지만 저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취업을 위해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서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며 제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었던 남자친구는 서울 물정의 어두운 저를 참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가끔씩 지방 출신인 저를 촌스럽다 생각하고 시골이라며 무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는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명절을 맞아 저희는 서로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 저는 기대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응, 그래. 오느라 수고했다. 이건 뭐니? 내 선물이니? 네, 그 스카프인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셔도 돼요. 백화점에서 사온 거니?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했어? 그래도 인사드리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설마 가짜는 아니겠지? 나 이거 들고 정말 백화점 가도 되는 거냐? 그럼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오해를 하고 있으신 건지 저희 집이 무척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대학은 갔나 보다. 그나마 지방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취직하고 다행이네. 부모님은 지방에서 떡볶이 장사하신다 그랬나? 아유,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려운 형편에 자식 서울까지 보내시느라 뼈가 빠지시겠네.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암튼 네 사정도 대충 들었고 니들이 오래 만났다는 것도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좀 놀랐다.
나는 현중이가 좀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줄 알았거든. 우리 아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현중이가 워낙 다방면으로 뛰어나고 잘났잖아. 회사도 좋은 데 다니니까 비슷한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더니 네 처지가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 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드님에 비해 급이 맞지 않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 했지만 이미 제 말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제 말을 끊고 무시를 하셨어요. 결혼도 다 끼리끼리 하는 건데 한쪽이 너무 기울거나 넘치면 힘든 법이야. 너희들도 어린 나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알지 않니? 아휴, 근데 내가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참.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건지 아닌지 정확한 말씀이 없으셨고 시종일관 아들 자랑만 하시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에 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끝난 건지 모르겠는 상황에 남자친구는 다 잘 된 것 같다며 상견례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우리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게 보이신 여러 불편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편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 상견례장에서는 어머님께서도 조심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아들을 결혼시킬 마음이 있으니 상견례까지 오시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민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안사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오히려 두 분께서 시골촌에서 서울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 엊그저께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 서울 구경은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 장사 마치고 바로 올라오기도 했고 그 민정이도 회사 일로 바빠서 집 주위만 돌아봤습니다. 아유, 그 먼 곳서 서울까지 언제 또 오실 줄 알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 오신 김에 서울 구경하시고 좋은 건 많이 둘러보셔야죠. 요즘 지방도 다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 반도 못 따라올 텐데 그 계시는 동안 민정이한테 이곳저곳 돌아다니자고 하세요. 그래야 돌아가셔서 주변에 할 말이라도 있지. 괜히 서울물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과의 첫 인사말부터 서울과 시골을 나누며 묘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척 말을 하면서 은근히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고 의도와 다르게 말이 잘못 나오신 거라 대수롭지 않게 그 말을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민정이한테 들어보니까 민정이 조부모님이 북한에서 넘어오셨다고요? 그러면 집에서 제사 음식 할 때나 평소 식사하실 때도 북한 음식 먹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야 먹긴 했어도 보통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상차림이죠. 혹시나 해서요. 제가 살면서 북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서울 살면서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힘들게 넘어오셔서 자리를 못 잡으셨나 봐요. 세상에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셨길래 다른 음식 장사도 많은데 하필 떡볶이 파는 장사를 여태껏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사셨는데 그 노력만큼 빛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저도 가진 것이 없어서 시작한 장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장사한 덕분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서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딸 민정이 대학까지 보낸 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돈 1,000원, 2,000원 버는 것에 집중해서 장사했는데 돈만 쫓으면 그 고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서 그 오시는 손님들께 대접한다 생각하고 그 가시는 손님들 입에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말 들으려고 소명감을 가지고 장사하니 저도 더 노력하게 되고 단순히 떡볶이 파는 분식 장사이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깥사돈께서 말을 워낙에 잘하셔서 그런지 별것 아닌 소리를 포장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 장사하시면 벌이는 좀 괜찮으신가요? 어머님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듯 하면서도 무례한 것이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 아슬아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궁금한 마음에 묻는 질문이라며 말을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질문의 의도나 말투가 마치 괜히 시비를 거는 듯 했어요. 그나마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 불편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넘기셨기에 다행이었지, 다른 집 부모님이었다면 무시를 하냐며 대판 소동이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속이 타고 끓어오른 건 바로 저였어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시고 열심히 해오셨는지 옆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저는 겨우 떡볶이 장사를 하냐며 무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들을 하는 시모에게 점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시모를 눈치껏 말리고 있었지만 그런 만류에도 시모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쩌다 보니 너무 저희들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유도 아이들 결혼 때문이니 본격적으로 아이들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결혼 이야기요? 먼저 말씀을 꺼내시니 저도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사실 제가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결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똑같은 부모 입장이라서 아시겠지만 곱게 키운 내 자식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보냈으면 하는 게 자식 가진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직접 하는 게 민망하지만 우리 아들 현중이는 제가 보기에 민정이에 비해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는 기반 자체가 서울에 있기도 하고 저희 집 바깥 양반이 먼저 세상을 떠나긴 했어도 원래 교직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민정이가 운 좋게 서울에 취직을 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직장에서 잘못되어서 잘리기라도 하면 지방대 출신으로 취업에도 불리하죠. 우리 현중이는 턱걸이라고 해도 인서울대학도 나왔고 이래저래 너무 차이가 나죠. 또 결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신혼집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제가 저희 집을 팔아서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돈들께서 지방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떡볶이 파셔서 얼마나 버신다고. 애들 신혼집 구하는데 필요한 만큼 보태주실 수도 없으실 텐데 그것 말고도 저는 여러 가지가 비교되고 걸려서 이 결혼이 썩 내키질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현중이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인 것 같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 부모님까지 모셔놓고. 으이구,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아무리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고 네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가 여태 너를 내 손으로 키웠는데 자식 결혼시키는 와중에 이 정도 말은 할 수도 있지. 상견례까지 잡아놓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망언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시모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남자친구도 시모의 그런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정신도 없고 화도 났지만 그보다 부모님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가게 문까지 닫고 멀리서 올라오셨고 좀 전 말도 안 되는 무시까지 참으셨는데 결국 그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결혼 반대라니. 그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시모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부모님이셨어요. 민정아, 괜찮니? 네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근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현중이 어머님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신가 보다. 아마 네 엄마도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똑같이 말했을 거야. 자기 자식 귀하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니? 다만 현중이 어머님은 과하게 솔직하신 편인 것 같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하련다. 어차피 결혼해서 사는 건 너랑 현중이니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하렴. 그리고 방금 들은 말은 우리 모두 무시하자꾸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소리 들으시고. 그래, 민정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개 들어. 아직 제대로 결정 난 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뭐 하겠니?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런 말을 들으셨는데 끝까지 저만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시모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시모가 미웠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는 서울집이라고 해도 겨우 변두리 시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버는 수익이라고는 동네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며 받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거기다 지방대인 저와 비교해서 인서울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대학은 제가 다녔던 학교보다 입결이 한참은 낮은 별것도 아닌 대학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방에 있다 뿐이지 제 성적으로 그 대학을 원서에 집어넣었으면 하향 지원이었어요. 그저 서울에 있으면 다 대단하고 지방이면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며 내 부모님께 그따위 대접을 하는 시모에게 단단히 독이 올랐던 저는 속으로 결혼을 물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지 시모는 남편과 함께 돌아왔고 아들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결혼을 수락하며 생색을 냈어요. 제가 속 얘기를 너무해서 현중이가 뿔이 났나 봅니다. 저도 제가 말해놓고 실수했다 싶네요. 아까 한 말은 제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주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큰애들이 하는 결혼 제가 뭐라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자식 보내는 마음 아쉬워서 한 소리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 현중이가 많이 미치고 하는 결혼이라는 건 두고두고 기억해 주세요.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까 혹여 사위라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 정말. 아유, 알았어. 아무튼 아까 전 제가 한 실언은 죄송합니다. 여튼 결혼 반대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애들 결혼 관련으로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남자친구와 한참을 말을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막아서 망정이었지 아니었다면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 같았어요. 그 후 결혼 관련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께서 대화를 하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그 자리가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일로 길어진 상견례가 드디어 마치게 되었고 양쪽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오늘 일은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런 마음 먹고 있는지 몰랐어. 부모님까지 모신 자리에서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사과는 사실 어머님께 들었어야 했어. 물론 현중이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거야?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칭찬은 못 듣더라도 어머님께 그런 말까지 듣고 내가 이 결혼해야 하는 거냐고. 결혼하면 끝일까? 앞으로는? 우리가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을 거라는 보장 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어머님도 끝까지 내가 탐탁치 않으신 것 같던데 이럴 거면 우리 결혼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당장의 결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제게 할 말이 있으신 듯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일은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상견례 하는 곳에서 아빠,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승낙은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현중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제게 어떤 부모님인데 그런 취급받고 참고 계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정아,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안 그래도 현중이가 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전화 왔어. 오늘 일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 어머니가 혼자 아들 키우시면서 겪으신 고생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시고 감정적으로 나오신 것 같다고. 원래 그런 분 아니라 설명하더라. 민정이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해. 우리도 너 결혼시키려고 하니 아쉽고 미안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혼자 계시는 그 집은 오죽하시겠어? 원래 남편 없이 혼자 자식 결혼시키는 게 쉽지 않다. 그쪽에서는 혼자라 주눅드는 마음에 일부러 더 그러는 걸 수도 있어. 너희들이 결혼까지 결심한 이상 함부로 파혼하고 하기보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맞춰가야지 않겠니? 너 현중이랑 헤어져서 정말 괜찮겠어?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오히려 잔뜩 화가 난 저를 진정시키시며 결혼을 물으려는 저를 만류하셨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마음을 진정시켰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결혼 허락을 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준비를 서두르려 하셨습니다. 언제는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을 시키니 많이 하더니 예식장은 골랐냐, 신혼집은 보고 다니냐 하시며 이것저것 훈수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일을 하시며 어렵게 아드님을 키우셨던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았던 저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저희 집 형편을 비교해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려 했었어요. 상견례에서 괜히 허세 부리듯이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신혼집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꼭 반반 결혼이 아니라 제가 더 돈을 쓰더라도 예비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온갖 참견과 훈수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예식장 가지고 말이 많던데 너도 설마 쓸데없이 비싼 곳에서 할 생각은 아니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1시간 나고 치울 건데. 그런데 돈 써서 뭐하냐? 최대한 돈 아끼고 싼 걸로 해라. 그래도 손님들 모시는 건데 너무 저렴한 곳에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뭐 호텔 예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차피 예식장 비용은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 집은 뭔 돈이 있어서 그렇니? 아무튼 최대한 싸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드레스 그런 것도 싸게 하고. 어차피 저희 결혼하는데 시댁돈 들어갈 일은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과정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참으려던 저도 계속되는 무시와 구박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할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제가 말대꾸를 했다고 그냥 넘어갈 시모의 성격이 아니었기에 대화는 언쟁이 되었고 결국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좁은데 이렇게 큰 냉장고가 왜 필요하니? 이런 곳에 돈 쓸 거 있으면 우리 집 냉장고나 좀 바꿔줘라. 너네 집에서 딸 시집 보낸다고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사정 뻔히 아는데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 어차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대충 구색 맞추기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비싼 걸 하려고 그러냐? 하여간 없는 것들이 더 유난이에요.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어요?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거 지금 저희 부모님 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 별말도 아닌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틀린 말 했냐? 너희 집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사람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난리들이냐고. 너 내가 니들 결혼에 못 해줬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러 너희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제가 굳이 어머니 앞에서 생색을 왜 내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괜히 미안해서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뭐? 자격지심?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시면 왜 자꾸 그러세요? 사사건건 다 불만이라 하시고 참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겠어요? 혼수를 고르고 있던 제가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시작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대뜸 화를 냈어요. 민정아,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격지심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얘 봐라. 얘가 결혼하기도 전에 나를 잡아먹겠다 아주. 내가 심하게 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하신 말씀은 아무렇지 않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똑같이 그래도 이해하겠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뻔히 들었으면서도 제가 화를 냈다고 제 탓을 하며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시모는 더 기고만장해서 제게 온갖 망언을 쏟아부었고 두 모자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눈도 있고 저도 억울함에 더 말이 안 나와서 자리를 피했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 성격이 어찌되어 먹었던 그동안은 남자친구를 봐서 참아왔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마저 결국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나서는 걸 보고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장 파혼하겠다 퍼붓고도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말대꾸를 하기는 했지만 겨우 그 정도로 저와 제 부모님이 겪어야 했던 수모를 되갚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파혼을 하게 되면 다시는 시모를 볼 일이 없을 거고 제 할 말을 다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밀려오는 모멸감을 떨쳐내려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그것들에게 똑같이 무시를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유치하게 그런 짓을 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당한 게 있었던 저는 그 정도라도 해야 제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해를 청한다는 핑계로 그 두 사람과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번 일은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어머님이 말씀을 먼저 심하게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끝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알았으면 됐어. 그래도 너가 좀 더 참지 그랬어. 지금 엄마가 너 용서 안 한다고 아주 난리셔. 내가 겨우 진정시키기는 했는데 너가 직접 사과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알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과드리고 우리 사이의 앙금을 풀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결혼 전에 어머님이랑 이런 시간을 가지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이면 나를 좀 이해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내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행? 하긴 결혼 전에 좀 더 친해지면 좋지. 야,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런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끝까지 내 걱정은 없이 자기 엄마 체면만 생각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시모를 데리고 제 고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제 차를 끌고 갔더니
시몬은 물론이고 남자친구까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랐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너 설마 외제차를 렌트했어? 야, 평소에 버스만 타고 다니던 애가 무슨 외제차를 빌렸어? 빌린 거 아니야. 이거 내 차야. 말도 안 돼. 이게 네 차라고? 야, 민정아, 너 월급 뻔히 아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농담이 과하다. 야, 이 정도 차 끌고 다니려면 한 달 유지비만 얼만데. 너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야. 뭐가 그렇게 궁금해? 아무튼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일단 타. 그렇게 제 차를 보고 놀란 두 사람을 태우고 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검소하게 지냈던 제가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정말 렌트가 아닌지 몇 번을 묻던지 말이에요. 민정아, 이거 정말 네 차가 맞니? 아니, 너희 아버지가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차를 사주셨어? 설마 뭐 로또라도 되신 거니? 저희 아버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면 바라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자식한테 해주고 싶으셔서 사주신 거죠. 아니, 내 말은 떡볶이 장사로 무슨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샀냐는 거지.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이 떡볶이를 정말 열심히 파셨나 봐요. 두 사람은 가는 내내 차를 어떻게 샀느냐, 부모님이 얼마를 버시느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저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애둘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잔뜩 부풀어진 두 사람을 데리고 저는 고향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오느라 배가 많이 고픈지 두 사람은 밥을 달라 난리였어요. 이제 도착한 거냐? 아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아까 휴게소에서 뭘 좀 더 먹을걸. 아니, 너는 이렇게 멀리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니? 이래서 부모님이 비싼 차를 사줬나 보다. 자식 시골에서 키워서 미안해서 말이야. 그래도 뭐 시골치고는 건물들도 크고 아주 볼 게 없지는 않네. 우리 여기서 밥 먹는 거니? 너무 배고프다. 야, 민정아, 우리 밥부터 먹자, 응? 일단 기다려봐. 우선 밥 먹기 전에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앞에 건물 보이시죠? 어때 보이세요? 뭐가 어때? 그냥 이 건물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글쎄, 뭐 건물이 크긴 크다만 서울도 아니고 시골인데 뭐 얼마 하겠니? 이 정도면 서울에서 한 100억 넘겠지. 여긴 시골이니까 한 10억 하냐? 어머니가 정말 시골 시세를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서울 사람들 보기에만 시골이지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면 서울에서 100억도 한참 넘죠. 그나마 어머니 말씀대로 여기가 지방이라서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너는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게 뭐 어쩌라고 나한테 물어보니? 내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만지 알아서 뭐해? 아까부터 저희 부모님 재산이 어떤지 궁금해 하셔서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저희 아빠 건물인데 80억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 집 재산이 설명이 됐죠? 뭐라고? 너 지금 진심이니? 그럼 제가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상가 들어가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제 이름 말하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빠 건물 앞에 데려가 건물을 보여줬더니 시몬은 그제서야 태도가 싹 돌변했습니다. 아가, 이런 게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러게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더라면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무시하고 저를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내가 또 뭘 무시를 했다고 그러니?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나저나 부모님이 참 열심히 사셨구나. 장사하시면서 이런 건물 가지시기 쉽지 않으신데 너무 깜짝 놀랐네. 어쩐지 열심히 사시는 걸 보고 예사분들이 아니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더 대단하시다. 야, 민정아,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설마 내가 탐이라도 낼까봐? 야,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 나와? 야, 이 정도 빌딩이면 야, 어마어마하겠다. 그치? 야, 어차피 너가 외동인데 장인어른이 나중에 우리 물려주시겠지? 와, 야,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네. 너 이런 걸 숨기고 그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다닌 거야?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그럼 졸부들이나 있는 척하고 티내고 다니지. 진짜 알부자들은 민정이네 같이 검소하게 사시겠지. 그동안 떡볶이 장사한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시모를 보니 그 모습이 참 우스웠네요. 아빠의 80억 건물을 보고 눈이 돌아간 남자친구와 시모는 배고픔도 잊은 건지 그 후로 한참 동안 제게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유, 이런 따님 주시는 거 감사해서 내가 민정이네 가서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다. 사실 내가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 이참에 제대로 다시 사과드리고 결혼 준비 이야기도 다시 해보자꾸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이 결혼 안 할 거니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저 파혼하겠다고요. 가진 걸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랑 가족 안 하겠다고요. 아드님이 그렇게 잘났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쪽 아드님 저보다 잘난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이 봐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지. 제가 욕심 부리려면 그딴 집과 결혼하겠어요? 나도 나 싫다는 집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오늘은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고 이제 우리 파혼했으니까 더 볼 일 없고 두 사람 알아서 집에 잘 돌아가세요.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하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을 버려둔 채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신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제 파혼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 부모님 집을 와봤던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 이 집 사위라 그러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니까 들여보내지 말고 쫓아내주세요.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이렇게 헤어질 거 아니잖아. 어? 두 사람은 결국 경비원 분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지만 별로 수치스럽지 않았는지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걸 말했는데도 저를 놓치기가 아까웠나 봅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야 덕분에 지옥문을 다시 닫았으니 다행이었고 그 후로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는 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집안도 여유 있고 부모님들도 교양 있으셨고 무엇보다 학자 집안이라 그런지 참 인품들이 좋은 분들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굳이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싶지만 마지막에서라도 벗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